너 훈련 제대로 받고 온 거 맞아? 중령님, 지금 하신 말씀 곧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뭐라고? 감히 누가? 대한민국 최초 여군 3스타, 그리고 강신의 새로운 사령관이다. 설마 그럴 리가?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이다. 호통치던 장교 앞에 서 있던 건 단순한 신참이 아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무시당하던 그녀가 사실은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사실. 훈련장에서 터진 충격적인 사건, 누군가의 거짓 보고,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배신의 그림자.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본 가운데 드디어 밝혀진 진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과연 그날 특전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인연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서울 외곽 작은 관사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5시를 가리키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이었죠. 하지만 강서연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관사 마당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강서연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힘이 있었죠. 4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짓에는 젊은 장교 시절의 민첩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달리는 것이 강서현의 일과였습니다. 관사를 출발해서 뒷산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정확히 30분이 걸렸어요.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며칠 후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차분하지 않았거든요. 달리기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온 강서연은 현관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았죠. 샤워를 마치고 정갈하게 차린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강서연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치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기사들이 가득했고 사회면에는 급변하는 시대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작은 지면을 차지한 군사면의 기사였습니다. 여군 간부 양성 확대 방침이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였죠. 기사를 읽으면서 강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사관학교에 입학했던 1980년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군 사관생도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한 기수에 10명 남짓이었죠.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억울하기도 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관학교 시절 강서연은 남자 동기들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열심히 운동했고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랬죠.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체력 검정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따가운 시선들이었어요. 식당에서, 교실에서, 훈련장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들 말입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의심스러운 표정, 때로는 노골적인 무시까지. 강서연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임관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위 계급장을 달고 첫 부임지에 나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대 간부들의 어리둥절한 표정, 병사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상관들의 애매한 반응들 말이에요. 여자 장교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첫 부대 중대장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강서연은 그 말에 고맙다고 답했어요. 봐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더 까다롭게 평가받는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소령을 거쳐 중령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강서연은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군사적 능력은 물론이고 리더십,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력을 끊임없이 검증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대위 시절 특수부대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극한의 훈련 상황에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생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동료 장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연아,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적당히 해도 되는데. 하지만 강서연에게는 적당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올 후배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실패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된다는 편견만 강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강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침 햇살이 관사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자신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대장이 된다는 사실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은 극비사항이었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강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특전사 사령관, 그것도 대장 계급으로 부임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여성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특전사는 군의 정예부대였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부대를 여성이 이끈다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아왔다면 이제는 조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이었거든요. 여군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전체 군 조직에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강서연은 일어나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 가득 꽂혀 있는 군사학 서적들이 그녀의 20여 년 군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손때 묻은 전술서부터 최신 안보 정세 분석서까지 하나하나가 그녀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사관학교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수많은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젊은 강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똑같이 선명하고 의지가 넘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특전사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대 편성표, 주요 간부들의 인사기록, 최근 훈련 현황 등이었습니다. 강서연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부임 첫날부터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박중령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 장교로 부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인사기록을 보면
군사적 능력은 뛰어났지만 다소 권위적인 성향이 있다고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박중령과 같은 인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서연은 다시 마당으로 나가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근육 하나하나를 풀어주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했어요. 며칠 후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강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강서연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거센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는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특전사 부대에서 어떤 일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특전사 부임 첫날, 강서연은 일부러 평범한 민간인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짙은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단정한 구두를 신었어요. 언뜻 보면 국정감사를 나온 국정원 직원이나 국방부 사무관 정도로 보일 법한 차림새였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선택이었어요. 공식 발표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부대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9시 강서연은 특전사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병은 그녀를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성 민간인이 특전사에 출입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미리 준비된 출입 허가서를 확인한 후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국방부 점검단으로 나왔습니다. 강서연이 간단히 설명하자 경비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각 부대에 점검단을 파견했거든요. 경비병은 그녀를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강서연은 혼자 둘러보겠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부대 안쪽으로 들어서자 특전사다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장병들의 걸음걸이에서도 절도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강서연의 눈에는 미세한 부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단 관리가 소홀한 점, 일부 시설물의 페인트가 벗겨진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장병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경직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강서연은 천천히 부대를 둘러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점검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조직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부대의 분위기, 간부들의 리더십 스타일, 장병들의 사기 상태 등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강서연은 훈련장 근처에서 큰 호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여군 하사들을 상대로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바로 박중령이었습니다. 아, 너 훈련 제대로 받고 온 거 맞아? 박중령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여군 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 하사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신이 왜 이렇게 해이해? 이게 특전사야, 놀이터야? 박중령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강서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군대에서 강한 훈련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의 훈련 방식에는 뭔가 과도한 면이 있었어요. 여자라고 봐달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는 절대 이 부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순간 강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별을 문제 삼는 발언이었거든요.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군 하사는 눈물을 참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강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장병들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특히 동료 여군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꽉 쥐고 참으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박중령은 다른 간부들과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서연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요즘 여군들 정신 상태가 영 아니야. 조금만 강하게 해도 금방 포기하려고 해. 박중령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대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중령님,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습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다른 방식? 군대가 무슨 유치원이야? 강하게 훈련시켜야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 박중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서연이 보기에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서연은 부대 식당을 찾았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식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식당 분위기를 관찰할 수는 있었어요. 장병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대의 전반적인 사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식당에는 남군과 여군이 섞여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지만 일부 테이블에서는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여군들끼리만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강서연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오늘 훈련 너무 심했어. 박중령님 왜 그렇게 화내셨을까? 우리가 여자라서 그런 것 같아. 남군들한테는 저렇게 안 하시잖아. 그래도 참아야지. 여기가 특전사인데. 젊은 여군들의 대화에는 체념과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서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서연은 부대 간부회의가 열리는 회의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곧 새로운 사령관이 부임한다고 하던데 어떤 분일까요? 한 소령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중령이 대답했어요. 글쎄,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분명히 실력 있는 분이실 거야. 특전사 사령관 자리가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겠어? 혹시 여군 출신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요즘 여군 간부들 진급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다른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중령은 코웃음을 쳤어요. 여군이 특전사 사령관? 그건 아직 시기상조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법이야. 이 말을 들은 강서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중령의 이런 편견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강서연은 부대 점검을 마치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루 종일의 관찰을 통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부대의 전반적인 수준은 높았지만 리더십과 조직 문화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중령 같은 간부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어요.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랜 관습과 편견에 젖어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편견들이 젊은 여군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면서 강서연은 뒤돌아 특전사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자신이 이곳의 최고 지휘관이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새로웠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여군을 시험하는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강서연은 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관학교에 입학했던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물론 제도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변화가 더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며칠간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서연은 오늘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의 강점과 약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핵심 인물들의 성향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이 모든 정보가 앞으로의 리더십 발휘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 특전사 대강당에는 전 장병들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전체회의가 있다는 공지가 있었지만 평소보다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국방부 인사들까지 참석한다는 소식 때문에 모든 이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다른 간부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며칠 전 점검 나왔던 여성 공무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단지 평범한 점검이 아니었다는 느낌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오늘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나 보네. 옆에 앉은 김소령이 속삭였습니다. 박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마 새로운 훈련 계획이나 조직 개편 관련된 내용일 거야. 요즘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강당 뒤쪽에는 여군 간부들과 장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하사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피로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있어서인지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국방부 인사국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중후한 목소리로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전 장병 여러분, 오늘은 우리 특전사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국장의 말에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무슨 발표가 있을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새로 부임하실 사령관님은 육군사관학교 38기를 졸업하시고 20여 년간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인사국장의 소개가 계속되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대한민국군 역사상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인사국장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강당 안의 분위기도 더욱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대장으로 진급하시어 특전사 사령관에 부임하신 강서연 장군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강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박중령의 얼굴은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여군 대장, 특전사 사령관에 박중령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여군 장성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전사 같은 전투부대의 사령관이 되는 경우는 전무했어요. 이때 단상 연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갈한 군복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바로 강서연이었습니다. 박중령은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점검 나왔던 그 여성이었거든요. 자신이 신참 공무원 정도로 여기며 별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특전사의 새로운 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분이 사령관님이었다고? 박중령은 며칠 전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강서연이 훈련장을 둘러볼 때 자신은 여군들을 상대로 거친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성별을 이유로 한 모욕적인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 모든 장면을 새로운 사령관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강서연은 단상에 올라서서 잠시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놀라움, 당황, 호기심, 그리고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까지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전사 장병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서연의 첫마디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마이크 없이도 강당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명확한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특전사 제16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강서현입니다. 강당 안의 장병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남군 간부들은 대부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군들은 놀라움 속에서도 뭔가 희망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굳이 그들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강서연의 말에 강당 안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어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중령은 복잡한 심경으로 강서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군이 특전사 사령관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증명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성별이나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도 점차 변하고 있었어요. 군인의 가치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동료를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이런 가치들 앞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여군 장병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었거든요. 자신들도 당당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고민하며 진정한 팀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중령은 강서연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여군들을 훈련시키면서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성별을 이유로 능력을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서연이 강당을 한 번 더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성별이나 출신, 계급에 관계없이 능력과 열정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강당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여군들이 시작했지만 곧 남군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박중령도 어색하게나마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강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장병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어요.
젊은 여군 하사에게 다가가서는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하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던 시선들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격려였거든요. 강서연은 박중령에게도 다가갔습니다. 박중령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나 격려했어요. 박중령,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서연의 말에 박중령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뭔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거든요. 사령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박중령의 대답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간부들은 각자 업무에 복귀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정말 여군 대장이 특전사 사령관이 되다니 어떻게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과 우려가 섞인 반응이었어요. 그날 오후 강서연은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주요 간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회의실에는 박중령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여러분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서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중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으로서 첫 지휘 회의가 열린 다음 날, 강서연은 새벽 5시부터 부대 곳곳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령관 관사에서 나와 훈련장, 병영생활관, 그리고 각종 시설들을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이른 아침 부대를 걷는 동안 강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진짜 강한 군대를 만들고 싶다. 어제 간부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단순히 최초의 여군 사령관이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대를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8시, 강서연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휘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훈련장에는 이미 박중령이 와서 부대원들을 정렬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의 태도가 많이 조심스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령관님 오셨습니다. 박중령이 경례하며 보고했습니다.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 현황을 살펴봤어요. 장병들의 표정에서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훈련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강서연이 박중령에게 말했습니다. 박중령은 준비해온 계획서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기본 체력 단련과 전투기초 훈련, 오후에는 소부대의 전술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강서연은 세심하게 질문했습니다. 장병들의 개별 능력 차이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가요? 박중령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획일적인 훈련에만 익숙했거든요. 그 부분은 보통 평균 수준에 맞춰서 앞으로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훈련을 도입해 봅시다. 모든 장병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강서연의 제안에 박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강서연은 직접 장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여군 장병들의 훈련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며칠 전 박중령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하사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훈련 따라가는데 무리는 없나요? 강서연이 그 하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사는 깜짝 놀라며 급히 격려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사령관님, 무리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실력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서연의 따뜻한 격려에 하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말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박중령은 내심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훈련, 방식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사령관 앞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 간부 식당에서 박중령은 다른 간부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령관님 스타일이 생각보다 부드러우신 것 같네요.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중령은 시큰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드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특전사는 강인함이 생명인데, 하지만 장병들 반응은 좋아 보이던데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떨까? 여자가 우리 특전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박중령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발표를 듣고 하루가 지났지만 마음속 깊은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 훈련 시간, 강서연은 직접 전술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훈련에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장병들은 놀라면서도 집중했습니다. 소부대 전술의 핵심은 팀워크입니다. 개인의 영웅주의보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중요해요. 강서연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오랜 군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중령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강서연의 전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실력은 있는 것 같지만 과연 극한 상황에서도 저럴 수 있을까? 박중령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강서연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강서연은 박중령을 따로 불렀습니다. 박중령,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박중령은 긴장하며 따라갔습니다. 사령관 집무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텐데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서연의 말에 박중령은 망설였습니다. 진심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중령님의 군사적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다만 리더십 방식에서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말씀이신지요? 장병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엄격함과 모욕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발언은 지양해 주셨으면 해요. 강서연의 말에 박중령은 며칠 전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사령관이 그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사령관님, 그때 일은 과거 일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함께 더 나은 부대를 만들어 가자는 뜻입니다. 강서연의 관대한 태도에 박중령은 오히려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도 상했어요. 사령관님께서는 특전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신지요?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하면서도 인간적인 부대요. 뛰어난 전투력을 갖추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서연의 답변을 들으면서 박중령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특전사는 일반 부대와 다릅니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해야 하는 부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한 정신력과 팀워크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신뢰로 뭉친 조직이 더 강합니다. 강서연의 확신에 찬 말투의 박중령은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과연 실제로 가능할까? 여자가 이런 강한 부대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박중령의 속마음에는 여전히 강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편견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온 박중령은 복도에서 다른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중령님, 사령관님과 무슨 얘기 하셨어요? 김소령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훈련 방식을 바꾸자고 하시네. 좀 더 부드럽게 하자고. 박중령의 말에 다른 간부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부드럽게요? 특전사가. 그러게 말이야. 특전사는 강인함이 생명인데. 박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의 방침에 대해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중령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이 과연 특전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고민했어요. 절대 오래 못 간다. 곧 한계가 드러날 거야. 박중령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서현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컸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예상이 맞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여군 병영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전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하사를 중심으로 젊은 여군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사령관님이 직접 와서 격려해 주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 나도 지금까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 우리도 당당하게 군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군들의 대화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밤 강서연은 사령관 관사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첫날 치고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박중영 같은 기존 간부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강서연은 다짐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겠다고. 그것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서연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장병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사령관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강서연은 여느 때처럼 부대를 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일부 장병들은 그녀를 보며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어색하고 어정쩡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사령관님, 오늘 훈련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중령이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예의 바르게 보였지만 강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중령은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강서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대 곳곳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사령관에 대한 은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사령관님 스타일 말이야. 한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였어요. 글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대위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특전사를 이끄는 게 맞나 싶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쉿! 소리 좀 낮춰.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 이런 대화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은근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수준이었지만 그 자체로도 부대 내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군 병영에서는 완전히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사령관님 덕분에 요즘 훈련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맞아. 박중영 님도 예전보다 말투가 부드러워지신 것 같고 정말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긴 것 같아. 여자도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 젊은 여군들의 대화에는 밝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사령관님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받게 되는 건 아닐까? 괜히 부담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좋은 기회인데. 아니야. 나도 그 생각해봤어. 만약 사령관님이 실수라도 하시면 역시 여자는 안 된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 여군들 사이에서도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기대, 그리고 동시에 불안과 부담감이 섞여 있었어요. 점심시간, 강서연은 우연히 복도에서 몇몇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지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쇼하는 자리용인 것 같아. 맞아. 국방부에서 이미지 개선용으로 앉힌 거지. 실제로는 참모들이 다 하는 거고 사령관은 그냥 얼굴 마담 역할인 거야. 이 말들을 들은 강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부대를 이끌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강서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이런 편견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서연은 홀로 사령관 관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대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이 켜진 병영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벽을 넘어왔는데 아직도 나는 증명해야 하는가.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팰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사관학교 시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펼치니 젊은 시절의 고민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여자 주제라는 말을 들었다. 언제까지 이런 시선을 견뎌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나 뒤에 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20년 전에 쓴 글이었지만 지금 읽어도 여전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대를 순찰했습니다. 새벽 5시, 대부분의 장병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경계 근무를 서는 몇몇 병사들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강서연이 한 병사에게 인사했습니다. 병사는 깜짝 놀라며 급히 격려했어요. 사령관님,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새벽 공기가 좋아서요. 근무 힘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병사의 대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령관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강서연의 따뜻한 말에 병사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것이 처음인 듯했어요.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강서연은 박중영을 만났습니다.
그도 일찍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중령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예, 사령관님, 오늘 중요한 훈련이 있어서요. 박중령의 대답은 예에 바르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강서연은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중령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중령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사령관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서연의 직설적인 말에 박중령은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마음속 진심을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함께 일하는 동안 서로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연의 관대한 태도에 박중령은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의구심은 여전했어요. 그날 오후 특전사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방 지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토착되어 즉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강서연은 신속하게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상황 보고해 주세요. 강서연이 상황실에 들어서자 참모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박중령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북방 경계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대응부대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 참모가 신속하게 보고했습니다. 강서연은 상황판을 보며 신중하게 판단했어요. 현재 침입자 규모와 위치는 소규모로 추정되며 위치는 여기입니다. 강서연은 지도를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질문들은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것들이었어요. 일개 소대 규모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중령님이 직접 시위해 주세요. 강서연의 명령에 박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직접 나가지 않고 뒤에 있으려는 건가? 역시 여자라서 위험한 상황은 피하려는 거야. 박중령의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강서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저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강서연의 말에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사령관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모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특전사 사령관이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강서연의 단호한 결정에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박중령은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출동 준비를 하면서 박중령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서연이 직접 나서겠다는 결정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정말 나갈 생각인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용일까? 박중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강서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북방 경계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작전 지도를 검토하고 있었고 박중령은 뒷좌석에서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다른 대응팀들도 각각의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침입자들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정찰팀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강서연은 즉시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형상 우회 접근이 가능한 루트가 있나요? 강서연이 박중령에게 물었습니다. 박중령은 잠시 지도를 살펴본 후 답했어요. 서쪽 계곡을 통해 접근하면 후방에서 포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소대로 나누어 동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요? 강서연의 제안에 박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술적 판단이 정확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현장에 도착하자 강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침입자들은 소규모였지만 무장하고 있었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은신하고 있었어요. 일개 소대는 정면에서, 다른 소대는 우회에서 후방을 차단하세요. 강서연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지시사항도 명확했어요. 사령관님은 여기서 대기하시겠습니까?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사령관은 안전한 곳에서 지휘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저도 함께 갑니다. 강서연의 답변에 박중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현장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지휘는 후방에서 하시는 것이, 특전사 사령관이 뒤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갑시다. 강서연의 단호한 의지에 박중령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작전이 시작되자 강서연은 정면 접근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면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젊은 장병들 못지않게 민첩했어요. 오랜 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이 느껴졌습니다. 좌측에서 움직임 포착. 정찰병이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강서연은 즉시 손신호로 부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그녀의 신호는 정확했고 부대원들도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박중령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강서연의 실전 경험과 판단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박중령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접촉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침입자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했거든요. 총격전이 벌어지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회팀 진입 완료.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강서연은 즉시 상황을 종합해서 최종 명령을 내렸어요. 일제히 진입하세요. 강서연의 명령과 함께 양쪽에서 동시에 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도 직접 앞장서서 움직였어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총기가 오발된 것이었어요. 큰 총성이 산속에 울려 퍼지며 모든 상황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병장. 동료들이 소리쳤지만 김병장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후송 준비. 강서연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전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침입자들도 총성을 듣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중령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강서연은 순간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상자를 먼저 후송해야 하지만 그러면 작전 성공이 어려워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부상자 후송을 최우선으로 합시다. 작전은 재조정하겠습니다. 강서연의 결정에 박중령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전 성공보다 부하의 안전을 우선시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령관님, 이러면 작전이 부하의 생명보다 중요한 작전은 없습니다. 강서연의 단호한 말에 박중령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역시 여자라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군인답지 못해. 박중령의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서연의 인간적인 판단을 약점으로 해석한 것이었어요. 부상자 후송과 함께 작전은 재조정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침입자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박중령은 다른 간부들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것 같아. 맞아.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부상자 때문에 작전이 지연된 건 아쉬웠지. 이런 평가들이 오갔습니다. 강서연의 인간적인 배려를 리더십의 약점으로 보는 시각이었어요. 며칠 후 이 작전에 대한 후속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갔습니다. 박중령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미묘한 내용들을 포함시켰어요. 작전 수행 중 부상자 발생으로 인한 지연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보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강서연의 판단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 담겨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결국 언론에까지 흘러나갔습니다. 며칠 후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여군 사령관의 첫 작전, 아쉬움 남겨. 감정적 판단으로 작전 지연 논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사 내용도 강서연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향이었어요. 이 기사들을 본 부대 내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시 여자라서 라는 속삭임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강서연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부하의 생명을 구한 것이 오히려 비판받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그날 밤 강서연은 혼자 사령관 관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후배 여군들의 길도 함께 무너진다. 이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모든 여군들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강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런 시련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역시 여자에게는 한계가 있어. 곧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편견들이 부대 내에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서연에게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론의 비판 기사가 나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지고 있었어요. 강서연을 향한 시선들이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간부들은 그녀의 지시에 대해 미묘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로부터 중요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북방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 부대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으로 특전사가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령관님, 이번 훈련 계획서입니다. 박중령이 두터운 계획서를 들고 강서연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강서연이 계획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였어요. 예, 전국의 주요 특전 부대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도 참관할 예정이고요. 박중령의 말에서 어떤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이번 훈련이 강서연에게는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직접 현장 지휘를 하시겠습니까?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강서연이 이번에도 뒤에 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특전사 사령관이 빠질 수는 없죠. 강서연의 당당한 답변에 박중령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근한 기대감도 느꼈어요. 이번에는 정말 본색이 드러날 거야. 박중령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규모 훈련에서 강서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훈련 준비가
시작되면서 강서연은 밤낮 없이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훈련의 성공 여부가 자신의 앞으로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훈련 이틀 전, 강서연은 전체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특전사의 역량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입니다. 모든 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강서연의 말에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동의보다는 형식적인 동조가 느껴졌어요.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훈련 중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서연이 강조하자 박중령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령관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의 대답에는 미묘한 건성이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훈련 당일이 되었습니다. 북방의 거대한 훈련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집결했어요. 각종 장비들과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참관단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사령관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중령이 보고했습니다.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장을 둘러봤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강서연은 놀라운 지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상황들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명령을 내렸어요. 각 부대 간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사령관님, 지휘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참관단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참관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박중령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강서연의 실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중령은 여전히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훈련 초반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서연의 탁월한 지휘로 모든 작전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었어요. 참관단들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역시 특전사답네. 지휘관의 역량도 뛰어나고 여군 사령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전혀 문제없어 보여. 이런 평가들이 들려왔습니다. 강서연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훈련 중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 중에 한 병사가 중상을 입은 것이었어요. 총알이 빗나가면서 근처에 있던 이 병장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의무병, 응급처치.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 병장을 둘러싸고 의무병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강서연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상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후송 지시를 내렸어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헬기 준비는 되었나요? 예, 사령관님. 곧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전체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참관단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부정적인 평가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박중령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은밀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강서연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훈련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겠습니다. 강서연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중령은 은밀히 상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강서연의 지휘 과오로 돌리는 내용이었어요. 사령관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실탄 사고 발생, 지휘 체계의 혼란으로 사고, 예방에 실패.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박중령은 이것이 강서연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이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신문들은 일제히 강서연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여군 사령관의 무능한 지휘로 중대사고, 안전불감증의 전형적 사례. 과연 여성이 전투부대를 이끌 수 있는가? 자극적인 제목들이 강서연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욱 가혹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부대 내에서도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여자에게는 한계가 있어.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이야. 곧 교체될 거야.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강서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강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비난, 부대 내의 불신, 그리고 상부의 압박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강서연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무너지면 후배 여군들의 길도 함께 무너진다. 이 생각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모든 여군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사령관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강서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중령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곧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박중령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여군 사령관이라는 실험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강서연에게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사고 발생 후 사흘째 되는 날, 강서연은 야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상을 입은 이 병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사령관님께서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이 병장은 강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령관님, 이런 곳까지 오실 필요 없으셨는데요. 이 병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괜찮습니까? 많이 아프시죠? 강서연이 침대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 병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사령관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병장의 말에 강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고 말인데요. 사령관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병장의 말에 강서연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실수였습니다. 사령관님, 지시는 완벽했어요. 안전수칙도 정확히 전달해 주셨고요. 이 병장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박중령님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총기 점검도 대충 하라고 하셨고, 이 병장의 증언에 강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의 진짜 원인이 박중령의 안전점검 소홀 때문이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말입니까? 예, 확실합니다. 다른 전우들도 다 봤어요. 박중령님이 시간이 없다면서 점검을 건너뛰라고 했어요. 이 병장의 말에 강서연은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박중령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요? 박중령님이 입을 다물라고 하셔서요. 사령관님께 책임을 돌리는 게 부대를 위해 낫다고. 이 병장의 말에 강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고마워요.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강서연이 이 병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병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강서연은 이 병장을 위로한 후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강서연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장병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어요. 이 병장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박중령님이 안전점검을 생략하라고 했나요? 강서연이 한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대충 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나요? 예, 거의 모든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상사의 증언으로 이 병장의 말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장병들의 증언도 모두 일치했어요. 강서연은 차분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때였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할 때다. 그날 오후 강서연은 박중령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박중령은 별다른 의심 없이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사령관님. 박중령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중령님, 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서연의 말에 박중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결과인지요?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강서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 장병들이 증언했습니다. 중령님이 시간 절약을 위해 안전점검을 생략하라고 지시했다고요. 강서연의 말에 박중령은 당황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이 병장도 의식을 되찾아 직접 증언했습니다. 강서연의 말에 박중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상황이었거든요. 중령님, 왜 그러셨습니까? 강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박중령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부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것이 군인의 자세입니까? 강서연의 질책에 박중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령관님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중령이 마침내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여자가 특전사를 이끄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말씀인가요? 강서연의 말에 박중령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중령의 고백에 강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중령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강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군인의 가치는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를 보호하고 책임을 지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강서연의 말에 박중령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졸렬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강서연은 전체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서연이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지난 훈련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서연은 차근차근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중령의 안전점검 소홀, 그리고 책임 전가 시도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간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강서연을 의심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서연의 말에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몇몇 간부들이 강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령관님을 완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사과와 다짐들이 이어졌습니다. 강서연은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그날 밤 강서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컸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중령과의 최종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특전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긴급 전체 간부회의가 소집되었고 박중령의 거짓 보고서와 안전점검 소홀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강서연은 회의실 앞에 서서 모든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부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강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박중령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박중령, 일어나세요. 강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중령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당신의 보고는 허위였습니다. 증언과 기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서연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박중령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부하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강서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박중령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군인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외면한 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박중령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당한 것이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성별에 대한 편견으로 동료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군인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강서연의 말에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중령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어요. 박중령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사령관님, 저는 박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군이 특전사를 이끌 수 없다고, 여자라서 약하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의 고백에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사령관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성별과 무관하다는 것을.
박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였어요. 부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서연은 박중령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중령님의 군사적 능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리더로서의 자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서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하를 보호하며 편견 없이 동료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박중령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에게는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강서연의 말에 간부들이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성별이나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강한 군대를 만드는 길입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모든 간부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중령도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박중령님, 자진 사퇴서를 제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강서연이 말했습니다. 박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강서연의 말에 박중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일하시든 오늘 깨달은 것들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반성이 될 것입니다. 박중령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소중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중령은 강서연에게 개별적으로 인사를 청했습니다. 사령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사령관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부디 훌륭한 특전사를 만들어주세요. 박중령의 진심 어린 말에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님도 새로운 곳에서 좋은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박중령은 마지막으로 경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후회와 동시에 새로운 각오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에 박중령 사건의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장병들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강서연의 리더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사령관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진실을 밝혀내시고도 관대하게 처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이런 평가들이 부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강서연의 진정한 리더십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몇 달 후 특전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서연의 리더십 아래에서 부대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화합된 조직이 되었어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은 거의 사라졌고 모든 장병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특전사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산악훈련 마지막 날이었어요. 강서연은 부대원들과 함께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남군과 여군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서로를 도우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어요. 사령관님, 정상이 보입니다. 앞서 가던 한 병사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상에 도착한 부대원들은 성취감에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강서연이 부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경청했어요.
오늘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군대는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서연의 말에 부대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진심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강함이 나옵니다. 그녀의 말에 부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의심하셨을 겁니다. 여자가 과연 특전사를 이끌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강서연의 솔직한 말에 일부 장병들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에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거든요.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과 구름들이 마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하산하는 길에 강서연은 옆에서 함께 걷고 있던 젊은 여군 하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몇 달 전 박중령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바로 그 하사였어요. 요즘 어떠세요? 훈련 따라가는데 무리는 없고요? 강서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라서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령관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리도 당당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고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사의 말에 강서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변화였거든요. 부대로 돌아온 후 강서연은 사령관 집무실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군과 여군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몇 명의 후배 여군 장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령관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대표로 나선 한 대위가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우리 여군들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여군 장교들의 감사 인사에 강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변화예요. 아닙니다. 사령관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강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견뎌온 것이었어요. 며칠 후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전사의 전투력과 사기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조직 문화의 개선과 성평등 정책의 성공적 정착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전사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강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부대들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해요. 이런 평가에 강서연은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조직 전체의 발전이 더 기뻤어요. 그날 저녁, 강서연은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니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편견과의 싸움, 끊임없는 증명의 과정, 그리고 최근의 위기까지.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이제 우리 군이 변해야 할 시간입니다. 강서연이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짐이자 약속이었어요. 며칠 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중령이 다른 부대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강서연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령관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편견 없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강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특전사에는 더 많은 여군 장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한 시선을 받지 않았어요. 당연한 동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서연은 훈련장에서 젊은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남군과 여군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달라졌구나. 강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성별보다는 실력과 의지가 평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강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특전사 사령관이 된 지 1년이 되었다. 많은 것이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서로를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제 후배들은 이상 성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일기를 마친 강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는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별빛처럼 빛나는 군복을 입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사를 말이에요.